저기 뭐 우리 랩 친구들이 많이 연습 시험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고분자는 좋은 대학교에 있는 김유석 교수님께서 지금 서포팅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테크닉은 뭐 미국에서 중동자 스케줄링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아이디어랑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터디 그룹과 같이 시작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폴리렉트로라이트가 왜 바이오 리메릭스 서피스가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고분자의 바이오 컴팩티비티나 아니면 기본적 구조를 솔루션 내에서 측정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험 테크닉으로 우리가 직접 특히 바이오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장 바이오와 근접한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솔트 컨센트레이션이나 pH를 바꿔 나가면서 단계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인시시 테크닉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의 애접션 관계, 그 다음에 셀과 애접션 관계 요즘 얻은 데이터들을 약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제가 몇 개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셀과 서페이스와 바이오 몰레큘러의 관계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키락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떠한 표면에 네트 차지가 존재할 때 이 순수 차지와 차지 간의 인터랙션이 또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이너트한 서페이스인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프로틴을 갖다가 투입시켜가지고 표면을 약간 개질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셀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 표면을 이렇게 포스포리피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미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특히나 이제 바이오 하시는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임시로 스터디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순수 고분자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차지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현재 이슈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재료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건 몇 가지 다른 고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폴리스타일에다가 다양하게 셀프레이션 차지를 시켜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전부 다 랜덤한 걸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바이블락이나 힘든 엔지니어링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구분자 내에다가 단순하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에버리지 차지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적은 차지부터 쭉 많은 차지를 쭉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단순한 그냥 스핀 코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물 표면에다가 스프레딩 시켜주면서 그냥 에버리지 차지를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 차지의 변화에 따른 구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이 셀프레이즈 시킨 구분자들이 차지의 양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차지의 양에 따라서 하이드로필리시티를 조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솔트 같은 걸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필립한 것들이 커버가 되면서 많은 나머지 70%에서 약 90% 사이의 폴리스타인들이 또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구분자를 가지고서 필리시티 포비스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차지 가진 것들이 얼마큼 존재할 때 과연 이런 차지에 의해서 바이오 몰레큘러의 관계를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것들이 그냥 일렉트로스테릭 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든가 웬더러스 폴스라는 다양한 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쭉 우리가 방막을 만들었을 때 필리시를 조정해 가면서 그냥 서페이스 텐션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그냥 하이드로포빅부터 필리까지 쭉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건에 의해서 다시 또 포빅한 상태로 표면을 또 기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시험을 막 시작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차지들 갖다 물품에 뿌려가지고 이것들에서 우리가 랭며 테크닉을 써가지고 에리를 조정시켜주면서 일정 특정 에리어 내에 차지의 양을 한 구분자에 가지고서도 조정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일단 아마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던 요즘 실험을 진행시킨 중이라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 그냥 그 표면에다가, 그 실리콘 표면에다가 우리가 흡착시킨 다음에 이 안에서 다양한 셀과 아니면은 프로틴과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셀포데이션 된 부분자들의 용액 내에서 구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방막 구조는 측정하기 쉬운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바이오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용액 내에 들어갔을 때 이 용액 내에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자 산란법을 이용하였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주 디테일한 얼만큼 솔벤트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가장 표면에 얼마나 많은 찬스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을 쭉 하는 실험들을 진행시켜 와서, 사실 저희가 마찬가지 물 안에서 이제 타포그래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측정법인데 이렇게 어떠한 리퀴드 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냉면 트러프 자체를 이렇게 스케팅 자체에 집어넣고서 이 안에서 이것들에 대한 구조를 이제 이렇게 중문사 산업법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관심이 가졌던 거는 이제 먼저 프로틴입니다. 프로틴 중에서도 다양한 프로틴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셀 멤브레인을 미미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제일 먼저 인터랙션 갖는 이 ECM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의 가장 기본적인 파이브로넥틴 서페이스를 먼저 상호작용을 시켜봤고요. 이 파이브로넥틴은 재미있게도 용액 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체 내에서는 이것들이 솔로블한 단백질이 존재하다가 이것들이 어떠한 특정한 서페이스를 만나면 그때 이것들이 그러니까 피브릴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셀 멤브레인 외곽 구조를 만드는데, 그 과정이 그냥 평소에는 3차원 구조에서 굉장히 솔로블한 형태로 있는데 어떠한 특정 서페이스를 만나면 이것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변화 과정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정한 표면 내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처음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파이브로넥틴이라는 구조인데, 이것이 유액 내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실리콘 상태, 우리 용액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떠한 특정 차지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보통 우리가 셀 멤브레인의 보통 넷 차지로, 네가티브 차지로 한 0.1 쿨롱 per 미터 스퀘어 정도 되는 그 정도 차지가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분산돼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막 다양한 이제 매트릭스를 막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표면 차지를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이렇게 프로틴들이 생성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처음에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셀 멤브레인 바깥에 이런 매트릭스들이 존재하는데 저런 것들을 우리가 미믹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차지 내에서 존재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얼마 동안 인큐베이션 시킨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원래 평평했던 분자 아까 폴리렉툴라이 서페이스에 이렇게 많은 파이브로틴들이 에디션 돼가지고 마구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기본적인 두께는 이렇게 ASM을 통해 스크래치를 시켜가지고 두께를 쭉 측정해 봤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 그냥 폴리스타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페트리디시 폴리스타인을 집어넣을 때는 거의 그냥 기본적인 그냥 에접션 정도 수준인데, 차지를 쭉 증가시키게 되면은 단순하게 에접션 되는 것이 아니고, 에접션 된 다음에 이것들이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쭉 굉장히 두꺼운 튼튼한, 그러니까 피브릴라이제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시간에 따른 펌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표면을 스크래칭 시켜가지고 어떻게 흡착되는지 이런 구조를 보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주목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일정 정도 에저션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쉽게 마찬가지로 레이징 같은 걸로 스크래칭 시켜가지고 두께라든가 양은 측정이 가능한데,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분자가 표면에 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인식을 시키는지, 이 아주
기본적인 이 초기 단계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보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그 중성자 스케줄링을 사용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희 랩에 지금 세팅을 시켜놨는데, 그 이미징 엘립스 매트리라는 걸 측정해가지고 엘립스 매트리에 대한 그 옵티컬 그 피딩을 통해서 이 처음에 어떠한 구조들이 형성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뭐 깊게는 크게 대체는 넘어가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그 표면에 우리가 원하는 차지드 셀프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프로틴을 집어넣어서 인시추 인큐베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에집션된 양을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외부에 넣어주는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얼마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그 셀 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멤브레인 안으로 투입됐는지에 대한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물론 뭐 그냥 고분자 내에서는 뭐 전혀 인투시 없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말한 고분자를 듀트레이션 시키는지 아니면 우리가 용의 PBS를 PBS를 시켜가지고 특정 이 애집된 프로틴의 프로파일링을 쭉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단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단백질들이 들어와서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특정해낼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초기 단계에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표면에서 성장하는지도 우리가 시간과 차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미지 엘리스 매트리 테크닉인데 실제 옵티컬 파라미터와 동시에 2차원적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가져나가는 이런 방법을 통했습니다. 한 가지 데이터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서페이스를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프로틴들이 에디션 되는지에 대한 에디션 프로파일링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피딩 루틴을 갖다 요런 에디션 되는 프로파일을 결과를 계산하면은 어떠한 이런 차지만 이제 변수는 차지만 있는 거고 네트 차지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프로틴들이 어떤 형태로 흡착되는지 그리고 흡착되는 레이싱 무엇인지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은 여기서 표면 차지가 변화할 때 특정한 네트 차지가 존재할 때만이 이 프로틴들이 와서 언폴딩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언폴딩 프로세스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패킹된 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해낼 수 있고 한번 표면에 이렇게 언폴딩이 일어나면은 그 위로 쉽게 멀티레이어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네트 차지가 존재할 때 과연 셀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변호사 박사님 랩을 좀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건 지금 아까 셀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인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PSSA 위에다가 멤브레인 셀들이 도와주면 아까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밑에다가 골드 서페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PSS를 올린 경우에는 전혀 에러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밑에 골드 서페이스로 먼저 표면에 패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PSS를 올려주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골드 서페이스를 만들어주고서 그 위에다가 다시 PSSA 이 플레이크 일렉트로라이트를 코팅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키워보니까 이러한 밑에 표면에 PSSA만 존재해도 불구하고 그 밑에 존재하는 골드 서페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는 전혀 에러션이 일어나지 않고 이 골드가 없는 부분으로만 쭉 우리가 오리엔테이션한 단백질 성장을 시키는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을 갖다가 에디션 시키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아까 말한 PSSA의 차지 이펙트뿐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있는 SO3-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굉장히 그 헤파린에 있는 SO3- 그룹과 유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셀과 에어션 시키는 어떤 그 희락 인터랙션의 아주 중요한 그 파트들인데,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이런 차지 때문에, 여기 펑셔널 그룹 때문에 이러한 인터랙션도 헤파린과 유사한 셀 인터랙션도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차지의 문제라고는 다양한 다른 차지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썰풍 그룹이 아니라 그 프라복실 그룹과 같은 것과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스피코팅 시킨 다음에 애닐린 시키고서 그 다음에 직접 셀을 인출현 시키면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 우리가 차지된 식들을 쭉 변화시키면서, 그리고서 그 다양한 셀프레이션과, 요건 지금 이제 PSSA입니다. 그리고 PSSA인데 보시겠지만 셀에 내려지는 양이 그 프로그레시브리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도 꽤 많은 차이를 지금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에어션되는 일렉트로스태틱 인젝션뿐 아니라, 한번 이 빨간 브레스는 표면에 흡착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큐베이션 시키면은 또 자기 복제를 하는데, 그 처음에 왔던 그 표면의 이 양에 따라서 쭉 자연스럽게 인큐베이션이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무슨 어떠한 셀의 에어션을 유도시키는 어떤 배어 센서로 좀 활용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차지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셀들의 흡착과 그 다음에 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그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그 어떤 표면 브러쉬를 만든 다음에 다양한 레디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는 프로톤 레디에이션인데 통해 가지고 특정 부분에 어떠한 차지만을 입혀주고, 아니면은 현재 지금 표면이 지금 굉장히 러프한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크로스링킹 시켜가지고 스트럭처 굉장히 안정한 멤브레인 만들고 거기에 인젝션을 지금 보이는 과정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셀 차지에 따라서, 표면 차지에 따라서 다양한 바이오 몰레큘러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